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퀴즈 앤 해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민법 계약과 관련된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만약에 위약으로 인해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을 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질문은요. 자, 우리가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 위약금 약정이 없죠.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 그럴 때 당사자 일방이 이렇게 위약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될 때, 그러면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교부한 이 계약금은 반환해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몰수하고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답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1번은요,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 2번은 아니다, 몰수하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제가 천천히 셌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천천히 5초를 이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정확하게는 1번입니다. 1번. 계약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반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니 왜 계약이 해제됐는데 계약금을 반환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는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계약을 이제 이렇게 해제할 때 해제 사유가 있어요. 해제를 기본적으로 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즉 해제 계약이죠. 해제 계약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오늘 그 질문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 565조 해약금에 관한 경우는 1번이에요. 1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거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즉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그죠?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이를 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정의입니다.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요건 위약금 약정이 있고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무조건 반환해 준다, 아니면은 몰수한다, 그런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때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때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해약금 규정, 즉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렇게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551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551조 규정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에요. 즉 뭐냐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이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손해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 계약금을 무조건 포기하고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와 달리 만약에 당사자가 이제 당사자 일방이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될 때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해제권은 계약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우리가 약정 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정 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 요건 법정 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 사유죠. 정확하게네요. 법정 해제 사유, 약정 해제 사유. 자, 이렇게 법정 해제 사유 또는 약정 해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제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법정 해제 사유 중에서 우리가 이행지체, 그죠?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하나 더 한 게 채권자 지체라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해제의 효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해제 효과 보니까는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즉 뭐냐면 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될 때는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 있죠. 계약금은 이 원상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해약금, 즉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제를 할 때는 몰수한다 그랬죠. 근데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때는 그럴 때는 이렇게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내가 받은 거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반환할 때는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도 더해서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원상 회복 의무 때문에 그래요. 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니까 반환해야 된다. 아시겠죠?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더해서. 그런데요, 반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약 해제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별도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즉, 이렇게 매도인하고 이렇게 매수인하고 보겠습니다. 매수인하고 자, 채무 불이행이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이렇게 해제했어요. 그러면은 해제했으니까 매도인은 받은 걸 돌려주고 매수인도 받은 걸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원상회복 의무예요. 거기다가 금전일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하는 게 문제다. 두 번째는요, 이 매수인은 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요,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 돌려줘야 되고요,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반대로 매도인하고 이렇게 매수인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금을 줬습니다. 계약금을 줬는데 그러면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해제하게 될 때는 해제해서 아까 원상회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금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이 계약금보다 크다 그러면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손해배상이 계약금보다 적다. 그러면은 더 적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에서 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보면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에 관한 규정을 손해배상액으로 이렇게 이제 삼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니까 그만큼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인하고 이렇게 매수인하고 이제 이렇게 계약금을 주고 당사자 합의로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당연히 이 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합의로 정해야 돼요. 합의로 정해서 이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계약이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됐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됐을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계약서에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되돌려 받는 것인지 그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 해제될 때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위약벌에 관한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는 항상 이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완벽하게 계약서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셨죠? 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많이 널리 전파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